안녕하십니까. 2022년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강세진 교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 감각이란 체계적인 사고를 열심히 키워주는 강사고요. 자, 이번에 2022년 지방직 많이 어려우셨죠?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푸는 시스템은 문법과 어휘와 같이 결합해서 한 10문제, 독해와 관련되어 있는 문학과 독서와 같이 합쳐져서 10문제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 약 2가지 정도 검토가 들어간다면 한 20분 이내에 풀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언어 예절이라는 이 파트 하나, 그 다음 독서는 9개, 게다가 화법은 하나, 그리고 총 10개, 독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게다가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현대식,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학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유형이 기존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게다가 어휘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뭐 고유어라든가 어문교정과 관련된 내용, 뭐 비슷한 말끼리 이제 골라내고 하나를 틀린 거 고르기, 뭐 한자어는 매번 나왔고 사자성어가 음독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중이 독서나 화법, 그다음에 이제 문학 이쪽이 상당한데 가르는 개념이 이제 어휘는 더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직은 제가 판단하건대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 이제 시험이 좀 남아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마음이 굉장히 졸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경향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문제 1번부터 해설 들어갈게요. 지난번에선 제가 어떤 경향성을 알려드렸냐면 해당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선진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걸 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회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사실상 언어 예절이라고 보기엔 문장 고치기 문제 유형을 아예 굳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이 고쳐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 4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이라, 이건 이미 기출된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부인이 아닌 아내라는 표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미 기출되었고 기출을 여러 번 반복했던 학생은 1과 4는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가지가 지워지죠. 그 다음 이제 상황을 설정하려고 가로를 줬어요. 신우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모라고 했었을 때 자기의 고모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호칭에 대한 문제, 표현에 대한 문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표현은 일단 호칭은 고모라고 했을 때 자신의 고모면 고모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우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땡땡 고모 자녀 이름 덧붙여서 하거나 아가씨 등의 이야기를 같이 등장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땡땡씨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꾸자라고 나오거나 동생님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니 최근 표현까지 제가 해설지에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칭 말들은 호칭도 있지만 지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표현도 같이 알고 계셔야 신우이에게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신우이와 관련된 말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에서 지워지고요. 그 다음 이제 예쁘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 어휘거든요. 왜냐하면 신우이가 혹시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있다라면 또 나이가 낮더라도 차려입다라는 건 갖추어 입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옷의 그런 이쁨을 말하고 싶다면 선생님 너무 옷이 멋져요, 예뻐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3번은 처음 자신을 소개하니까 뵙겠다라는 표현, 자기 이름도 잘 말했으니 띄어쓰기도 맞죠? 정답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어 예절인데 그 다음부터 스타트해요. 자, 문법을 좀 풀려고 이제 봤더니 1페이지는 일단은 독수로 가득해요. 뒷장을 넘겼더니 하나 정도만 있고 다 가득해요. 다음에 3페이지, 3페이지. 어머머머, 이거 3개나 쓰이네. 이제 마지막은 가득가득하죠. 한자성어 빼고요.
자, 제가 동형 모의고사 이런 말을 해요. 첫 페이지가 10문제와 같이 있으면 뒤에 장문형 문제가 많다. 그래서 4페이지 가득 채울 것이다. 근데 만약에 첫 페이지가 5개 정도가 나와 있다면 균등하게 계속해서 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 분배 잘해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갈게요. 얘는 너무 유명한 메밀꽃 필무렵의 한 대목이에요. 이지런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고 달의 모습. 대화까지는 70일의 밤길, 시간적 배경.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넘고 밟아가 산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과정. 게다가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라는 묘사.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웃음소리 밑줄 짝 감각적 표현까지. 그럼 이쯤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뭐 설명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유추 같은 건 끄집어내는 게 이상한 거죠. 묘사 무조건. 왜? 메밀꽃 필무렵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기출문제 여러 번 돌리는 학생들은 알고 있는 대목이어야 되고요. 그럼 묘사. 그럼 설명이 왜 안 된다? 설명은 주관성이 아니에요. 객관성에 의한 말하기 방식이고, 유추는 두 가지 대상에서 닮은 꼴 찾기 문제고, 분석은 전체에 대해서 구별을 따다다닥 해줘야 가능한 문제 유형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3번인데 3번은 죄송하지만 이건 신유형도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지만 제재가 좀 어렵습니다. 법적 제재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접한 건 아니거든요. 이 9급 지방직이나 9급 국가직만 고려했다면. 근데 문제가 어려워진다 전제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소재, 제재가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내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신유형 문제들은 유독이나 제재가 새롭거나 문제 출현이 새롭거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원래 과거에 있는 문제는 선지에 있는 특이점을 가지고 위에 걸 긁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조건문에 대한 이야기나 어떠한 부정에 대한 조건 문제나 그 다음 여기에서 장려하고 A 특징, B 특징 나온 것 중에 조건문은 이해하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정이나 긍정을 따지는 문제 위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A, B 특징 찾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조건문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딱 1개 정도 있으니 문제 난도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독해 하러 가요. 자, 제가 잠깐 보조 칠판을 빼고 진행을 같이 할게요. 자, 글은 어떻게 읽는다? 위에서 아래로. 중간에 읽는다? 아니, 위에서 아래로. 특히 공무원에 있는 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대강대강 안 돼요. 그럼 지금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대요. 그럼 연출자가 뭐가 있어야지 주장할 수 있어요? 저작권이란 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거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가 유효한, 이게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 없는데 무슨 주장이 가능합니까? 즉, 이꼴 저작권 보호 가능성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창작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창작물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죠. 자,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를 해야죠. 그러니까 야, 나는 이게 침해당했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다? 쉽지 않대요. 그럼 지금 주장하는 것과 연결 바로 해야겠죠. 왜? 쉽지 않은 거니까.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도 있고 하나, 저작권 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뭐다? 아, 이거 주장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적어도 뭘 해야 됩니까? 이 이유가 끝나는 자까지 잡아서 쉽지 않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때려줘. 그래야 왜? 그래야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음 거 쉬운 예시. 그럼 예시라고 적을게요.
자, 예시는 글에 대한 이해력을 높기 위해서 제시한 거고, 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있다, 없다? 있더라.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의거했다. 대부분 연출자나 미술자, 선행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창작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다양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연결.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백타적인 권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 일단 흔하다 흔치 않다. 또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작권 부여 받았을 때 문제 2개 알려줬죠. 뭐 이런 경우 자체가 흔하지 않아. 후발 작업에 창작이 방해도 돼. 마무리.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개인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작을 장려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2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니 어느 쪽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예요. 그럼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다 문제예요. 뭔가 옛날처럼 좀 빼내거나 긁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전 독서를 꽤 많이 풀었거든요. 지금 푼 기간이 한 16에서 17년 되는데 과거에는 문장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독서를 가르치고 말고가 없이 밑에 있는 선지에서 그냥 갖다 위로 긁어버리면 돼. 괜찮아. 긁으러가. 눈에 보이는 키워드가 있어. 위로 가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건문이 많아진 현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읽었으면 자, 여기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력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초반부에 읽었던 내용 맞죠?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유효한 저작권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문장을 달리 썼던 것 뿐이에요. 자, 독보적인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 해서 아니죠. 부여하면 뭐다? 후발의 창작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 몇 번? 3번.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했다. 하나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일반 공중의 저작물을 이용을 원활하게 한다 해서 마지막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딱 알맞게 지문에 들어가 있죠. 독서는 이걸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문제가 10개가 몰려있으면 장문형이 나온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장문형은 안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구별하는 게 상당히 훈련이 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번인데요. 신유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왜 얘가 신유형이냐면 고쳐쓰기는 어휘 고쳐쓰기, 부사 고쳐쓰기, 맥락 보기, 호응 보기 이런 것들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 거 독해를 해서 조건을 빼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어휘가 맞냐 안 맞냐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유형인데 다 고쳐져서 아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무리는 없다. 다만 신유형이니까 풀어보자. 파놉티콘 독해하러 갈게요. 원형 벽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한대. 이렇게 쭉. 그런 다음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여기 죄수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이래요. 감시탑의 내부는 매우 어둡게 되어 있다. 이쪽은 어두. 그런데 반면 죄수들의 방은 밝아. 어두워. 그럼 어디는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죠. 얘는 얘를 볼 수 없어요. 깜깜하니까. 자,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죄수가 잘못했을 때 이제 조건 나왔죠.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착 처벌을 가요. 팍. 그렇게 수차례 반복. 그러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갖다 쳐버리겠죠. 어떨 때? 없을 때가 중요할 거고요.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있어야죠. 왜? 교도관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쪽 맥락을 읽어내서 이쪽은 없을로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누가? 죄수들은 다수예요.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거라 맞는 표현이고요. 처음에서 파놉티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선지를 잠깐 볼게요. 없을로 고쳐진 거 맞고요. 소수로 고칠 필요 없으니 정답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험장에서 3과 4를 볼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죠. 왜? 답이 명백하게 나온 거니까. 이런 거는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검토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현대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수할 수 있는 밑줄자 시놉티콘. 자, 그럼 이거는 파놉티콘이고요. 이번에는 시놉티콘이 시작돼요. 그러면 누구? 이건 소수와 다수를 하거든요. 아, 그거 아니야. 다수가 이제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인터넷. 바로 뭐? 동시에 아니고요. 익명. 선생님, 익명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밑줄자 신변 노출 없이가 바로 연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같이 연결.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해요. 그럼 당연히 누구야? 특정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다 대다수 또는 다수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의 고발 등 이 네티즌의 활동 덕분에 계속 뭡니까?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지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익명성 맞고 누구나 다수가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린 충분히 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유형까지 끝났고 항상 해왔던 이제 5번 현대시로 갈 건데, 제가 현대시를 가르칠 때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시의 작품은 원하는 대로 나온다. 근데 문제가 과거와 달라졌다. 학력평가 시대는 외워서 나오는 문제 선지도 있었다. 그런데 수능식 문제가 많이 개발됐다. 장난질하는 문제를 더 많이 나왔고 페이크도 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점점 공무원도 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가 변했다? 표현상의 특징을 좀 줄이고 해석 위주로 진행됐다. 자, 산세. 우리 나무 위에서 운대요. 산세는 왜 우노? 심해 산골 뭐다? 산세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에요.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그럼 고개가 휙 이렇게 넘어가면 뭐하러 울어요?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장애물. 눈은 내리네. 눈도 장애물. 왜? 눈이 내리면 빨리 갈 수 있다? 아니죠. 그날따라 둘째 차 막히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래서 와서 덮여. 오늘도 하루길은 이 화자가 다니는 길은 7, 80리. 돌아서서 60리. 야, 그럼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니까? 이렇게 조금만 돌아서 버리면 가기도 했어. 그럼 우리가 화자에 대한 상황이 여기서 처음 알아요. 화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목적지에 따라서 걷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다는 소리는 부정적 현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화자가 매우 힘들어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니에는 발랑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억에는 산세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 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은 화자랑 똑같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반되어 있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세가 울어서 부정적 현실 때문에 힘든데 나는 기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은 지워지고 2는 정답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계속해서 할게요. 자, 불기 돌아올 수 없네. 삼수갑산 동그라미 치고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 되겠습니다. 사나이 속이로미 잊으련만 15년 정문을 못 잊겠네. 화자가 잊지 않겠다, 잊기 힘들다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은 눈이 오고 있고 들은 눈이 녹고 있어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계속 울어. 왜? 가고 싶어하는 공간에 가기 힘든 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 둘 다 울고 있는 상황. 그럼 시적 화자 이국지형, 문이국지형이야. 갑자기 딴 나라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 분노랑 슬픔은 달라요. 분노는 어떤 감정이 같이 가져야 된다? 화. 슬픔이랑 그 화는 다른 거예요. 화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내용 하고 있지 않고 내가 거기를 못 갔으니까 슬픔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페이지에서 시간을 총 얼마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스타트하면 얼마나 집중해야 되냐면 탁탁탁 읽고 범주 확인 문제가 궁금해야 잠깐 중간에 들어와서 확인 문제 풀고 기계식으로 계속 풀어내야 되는 게 공무원식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6번에 있는 현대소설 산포 가는 길. 산포 가는 길은 공무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에요. 왜? 대화는 많아, 서술도 적당해, 문제력이 딱 좋죠. 너희 같이 가시지. 어이,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구만.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도 받고 살게 될지 이럴 때 아주 또 내게 신세를 청산해야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여인이 있고 같이 살라고 A가 권유하고 있죠. 영달이는 시무룩해져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인물 한 명 정해져 있네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 영달.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여기 누가 있다? 여자 백화. 영달이가 말했다. 아유,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럼 누구에 대해서? 바로 이 B에 대해서 하죠. 산패를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이라면서 서로 대화를 계속 영달이랑 또 다른 사내가 주고받고 있어요. 영달의 뒷주머니에서 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저 여자 보냅시다. 백화를 보내자고 했고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 찐달걀을 사서 백화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쇼. 영달이 내민 것을 받아준 백화의 눈. 충혈되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헤어져야 되니까.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어요.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리 산포로 갈 겁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라고 누군가 말을 했고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고 했으니 이제 누구? A의 정체는 무엇? 정씨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B는 영달이니까. 사람들이 개찰 구고 나가고 있고 백화 보퉁이를 들고 일어서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돌아온 백화 눈이 젖은 채로 또 웃어.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야. 본명 이점래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왔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갔다가. 왜? 자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럼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소설은 문제 낼 때 서술상의 특징 내거나 뭐다? 인물 간의 관계 내거나 그러니까 인물 위주로 읽는 게 맞고 정씨,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나고 광야하다 바로 빠져야 되고 왜? 초반에 있으니까.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때요? 몰라. 불안한 거 중간에 있으니까 영달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딴 말 할 수가 없고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건 고맘때입니다. 라고 바로 빠지죠. 제 생각 6번은 아무도 안 틀렸을 거예요. 틀렸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쫓겼겠죠. 잘못 봤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6번은 위에서 아래에 중간 적당히 한 번씩 문제를 짚어줬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7번의 전개 순서인데 오랜만에 전개 순서가 막 어렵진 않아요. 전개 순서 문제는 제가 문제를 막 연구해보니 한 문장짜리가 제일 어렵고 이렇게 문단식으로 되어 있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네 가지를 세 개의 조합으로 한다면 잠깐만 수학을 쓸 건데 총 패턴이 제가 왜 이렇게 했죠? 미쳤나봐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다시 말해 4 팩토리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4가지에 있는 경우 수가 나와요. 그 중에 딱 4개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조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용을 읽어야 된다? 네,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긴 다라가 없어요. 반드시 가나를 먼저 필두로 읽으시고 뒤에 보시면 뭐가 없죠? 나가 없는 게 눈에 보여. 나는 반드시 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가나다, 라나다. 나를 중심으로 나가. 나를 중심으로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됐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센스가 있다라면
나라, 나라, 나라. 이 라가 뒤에 있는 게 많다라는 걸 확인이 되죠. 자, 그럼 내용 읽으러 갈게요. 과거의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이게 1차 조건.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가의 내용은 지금 고통이었던 곳이 희망으로 바뀌었죠. 내용은 독해. 이제 한반도는 사랑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예측.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거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라면서 한반도의 지리학적인 관점에 대한 무엇? 희망을 강조했어요. 자나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잘 겪었다. 나는 이거 과정만 생각하면 몸소리야.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대륙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디? 아래는 일본, 위에는 중국. 하나 더 있죠, 러시아. 한반도를 가운데로 놓고 싸움을 벌였죠.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겠다. 그럼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라는 내용. 나 계속.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랑 나중에 뭐가 먼저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가는 희망이에요. 나는 고통입니다. 그럼 고통 먼저 스타트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가는 읽었으니까 라를 읽어야 돼. 바로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 오늘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아픔 바로 어디의 아픔? 나에 있는 아픔에 바로 연결되니까 사로 끝났죠. 이제 이 스토리를 대로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는 정의가 패배, 기회주의가 득세, 불행한 역사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 시대가 이제 드러나고 있고 세계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 북미도가 유럽도가 지역도가 함께 세계 상대 경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 읽으러 가야죠. 지금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했다. 이전에 있는 내용이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다. 누가?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력과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 짱. 바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류 기반도 손색이 없다. 매우 좋다. 그런 상태에서 뭐 해라? 시험장에서 바로 다시 읽어라.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희망의 조건이 되었고 우리 이렇게 열어가자 라고요. 마무리까지 확실하니 4번 정답이요. 현장에서는 내용을 요약을 한다는 게 꽤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합 문제는 부담을 가질 바에는 마지막에 푸는 게 낫다. 아니면 정상일 때 푸는 게 낫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한번 눈에 보이면 확실히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는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기존에도 있었던 화법이에요. 수능식 화법이랑 공무원식 화법은 좀 차이가 커요. 수능식 화법은 화법에 대한 논리,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 비판적인 조건, 자료에 대한 활용 능력 이렇게 좀 내용에 맞춰져 있는데 공무원식은 A와 B의 대화 내용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예은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청.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하죠? B가 이걸 하죠. 자, 네, 그럼 회의 내용 개조식으로 요약을 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결심을 드러냈죠. 어머머, 예은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문제 제기 드러냈죠. 어머머, 그렇겠네요. 그럼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 과도가 생략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했죠. 그러면 야, 이게 바로 가서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했는가 안 했다 이렇게 바로 끄집어내야 되고 A와 B, 누가 했을까? B가 했죠. A와 B는 대화 중에 끄덕끄덕 그러겠네요 라고 나왔으니까 공감 표시 드러냈고 말을 듣고 있고 둘 다 듣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B, 회의 내용의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지에 대해 다 자신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다른 입장은 A가 냈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이상해요. 이상해. 물음표. 누가 했다? A가 했다. B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다 지워져요. 다음에 마지막.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 과도의 생략과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한 자는 누구? B죠. 자, 대화는 독서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그 범위 안에서 뭐만 고려하면 된다? 주체요.
A가 이 말했나 B가 이 말했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9번을 갈 건데 9번은 한 가지 선지가 신유형입니다. 자, 아래 보시고요. 1번, 2번, 3번, 다음에 4번의 별표. 순서를 단어로 A, B, C, D, E 나열하는 거 수능에서 여러 번 학생들을 괴롭혀서 선지 유형이에요. 제가 국어 시험이 요즘 돌고 돈다라고 느낀 게 3년 전부터인데 아니 왜 수능에는 이 공무원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난리야? 라는 유형이 있고요. 공무원 아니 왜 이건 수능에서 많이 헷갈려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나오지?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섞이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에 따라서 반영도 같이 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선지가 A, B, C, D 순서라고 적혀서 순서에 동그라미 치시고 뭐다? 헷갈리시면 중간에 들어가시면 돼요. 스타트 합시다. 자, 올해 A씨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이게 1차죠. 다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한다. 이게 2차죠. 근거를 마련했죠. 청소년 의회 교실이랑 그럼 이건 무엇이냐라는 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체크. 누구?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라고 했을 때 잠깐 끊을게요. 이유가 아까 선지를 잠깐 소팅했었을 때 A시에 있는 재학생이라는 주어를 잠깐 봤거든요. 여기는 시의회 의장을 봤고요. 여기도 시의회 의장을 봤고요. 이건 아까 순서를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학교에만 19세 미만 재학생이 A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방금 읽었죠? 맞는 말.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조건이었으니까 맞는 말. 그럼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중간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정보가 갑자기 넘칠 때예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빨리 푸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 그럼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고 운영 방안에는 동그라미 칠게요. 연결. 지방자치 및 의회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까지. 그럼 이제 이 시의회 의장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괜찮습니까? 자, 또한 시의회 의장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네요.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대. 그럼 아까 한 번 더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자 이거예요. 본회의장 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누가 봐도 정답 몇 번? 4번 끝. 그럼 이제 4번 검토만 하면 돼요. 자, 갑시다. A씨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본회의장의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용. 어떻게 했다?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됐다. 이게 1차. 의원 선서했다. 2차. 자유발언했다. 3차. 조례안 상정했다. 4차. 찬반 토론했다. 5차. 전자투표로 6차. 그럼 지금 이 선지가 어디가? 선서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안 합니까? 자유발언을 한 다음에 해야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됐다.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얼추하면 선생님 이게 바로 독서에 대한 기준이군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군요. 무조건 읽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이제 10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휘를 안 하면 안 된다. 어휘 의미를 잡아라. 어휘에 관련된 종류를 잡아라. 굉장히 강조할 건데 간단이란 한자에서 니은이 탈락하면 가나된 말이다. 어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제 이번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서 반복이고 어리석다는 그 뜻에서 최근에는 현대에는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뀐 거죠. 의미 이동이라 말할 만큼. 소탁은 제가 닭을 가르칠 때 거센 소리와 관련된 히읗 종선 체온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히읗을 종소로 갖고 있던 이 녀석에 닭을 더하면 뭐가 된다? 수탁이 돼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원을 아는 자. 4. 어근 형성에 대한 결합을 아는 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걸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한 전제하에서 점잖 2에 하다가 붙으면 어떻게 나오죠? 점잖하다지 점잖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 부분에서도 봐도 확실히 아니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으니 정답 4번. 그럼 점잖다는 뭐다? 점지 아니하다가 어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11번으로 넘어갈 테니까 뒷장 넘기시고 바로. 와, 야, 빽빽해. 야, 진짜 풀기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그 문법이 10개 나오는 거, 어법이랑 어휘랑 막 이렇게 나와서 10개 나온 거랑, 야, 이게 독해가 많이 나오는 거 숨막힘이 다르거든요. 겨우 끝났다 했더니 또 독서야. 근데 그것도 뭐래? 주제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다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 요약 정리가 잘 된 사람이 훈련받고 들어가서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게 얘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봅시다. 자,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었대.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 익숙하게 듣는 말이래. 요즘 막 혐오 맞아. 혐오 많이 나와. 이는 과거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 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야. 있었는데 안 보였다가 요즘 최근에 잘 보인 것.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몇 줄자? 사회적 배경이,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선행하죠. 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대요. 왜? 잘못 알아보니까 이런 말을 나오겠죠.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 안 된다. 1차 조건.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 배반처럼 보이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왜? 혐오가 나쁩니까? 나쁘죠. 왜 나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겠죠.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로 만드니까 나쁘겠죠.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말 맞아요. 나쁜 거 하지 말라 이런 의도니까. 하지만 나는 뭐다? 그래 의도가 확실하게 나오다.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러면 지금 뭐에 치우치지 말라?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라. 선량한 마음도 감정에 해당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대요. 달을 봐야 돼. 왜 이걸 보고 앉아 이거냐. 문제 원인이 여기 있는데 잘못을 범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대. 혐오라는 단어를 쓴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혼동하나 봐요.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죠. 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고 말을 한 번 더 강조.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 우리는 혐오라는 그 장체를 사회학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뭡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봐야죠.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는 4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고르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적 없어요.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문에 잘 보인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소고점 몇 번? 3번. 정답 3번. 주제는, 견해는 속으로 찾아야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걸 찾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의견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전시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많이 힘들었을 건데요. 이거는 오답이 꽤 나왔나 봐요. 1번과 기억, 4번인 리을. 오답이 보통 이 2가지 고민하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해당 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집중. 이 멋진 초가 정자가 있대. 자, 정자 그리면 되지. 숲을 사이로 오솔기가 나 있대. 야, 여기 너무 좋겠다. 술 한잔하고, 시름 줄이고, 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온갖 꽃 속에서 녹다랗게 앉아있대. 그럼 여기 꽃이 막 있어.
여러분 나는 제 분명 지방직이 끝났는데 쉴 수가 없어요. 예, 한 번만 이러고 싶다. 현타 오겠어. 그럼 여기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죠. 높다랗게 앉아있대잖아요. 상가 계곡은 언제부터 그대로 돼. 근데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화자의 주변을 보는데 산도 봤어. 계곡도 봤어. 그대로인데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대. 그 누대는 뭡니까? 인간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이쪽은 자연적인 것. 이거는 인공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게 바로 대비가 돼요. 그리고 화자는 이런 말을 하죠. 불꽃꾼이 하나로 들흔들지 마라. 하지 마라. 명령. 왜?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다. 떨어지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이 봄이 내년에 또 즐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젊으니까요. 전 아직 늙지 않았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보면 내년에 오겠지. 그런 내용을 보면 꽃잎을 흔드는 바람은 부정적인 거죠. 떨어뜨리는 거니까. 자연의 대비된 쇠락한 인간사라고 볼 수가 있죠. 높다랗게 뭐 세상과 뭐다 동떨어진 마음, 초연한 마음, 초월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그 정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답 뭐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는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되는데 화자에 있는 이 순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정답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호흡이 좀 괜찮을 만하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이제 어휘 나왔어. 자, 슬하 무릎을 의미하는 슬자, 수완 손수자 발을 뜻하는 거. 왜 이렇게 해석한다? 밑줄자 사람의 몸인 거 찾기. 그러면 각축은 적어도 맞춰야지. 왜? 거기에 뿔곽자니까 별표. 그리고 여러분 발족자 이거 보고 고르셨다면 운이 좋음. 얘를 보고 골라야지. 발족자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발족은 어차피 조기 나와야 돼. 뿔각자 하나란 이유로 정답이 3번인데 14번 문제는 정말 공무원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아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국립국어원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이 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데 이게 시험장에 뭐 이게 퀴즈겠어? 이게 내 운명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강세진 커리에 녹아냈어요. 하자. 뭐 데뷔해보자. 왜? 이런 문제 유형이 갑자기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 이미 있었고 했고 나온 거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도 있었는 줄 아세요? 4가지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부사야. 한자인 거 고르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대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엔 14번. 고전소설 2개 나왔다도 어차피 기억 니은 문제니까 아닌 거 고르시면 돼요. 자, 개월이라는 한 명의 여자가 있어요.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하월과 수기를 잡아서 행군해. 별궁의 자리를 잡아. 멋있다. 사냥 탁 해서 왔잖아.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의 명령을 전해. 야, 보국 데리고 와. 그러면 개월이라는 사람과 보국이 사람이죠. 그리고 개월은 여자예요. 당시 여자가 남자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미 상황 확인됐죠. 보국이 전해져온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런데 모군이 예전에 개월의 위험을 봤어. 함부로 뭘 못해.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가옥 같은 걸 갖추고 군문에 대령해. 이때 개월이 좌우로 돌아봐. 야, 거만하냐 왜 이렇게? 하하, 얘 갖춰 이 새끼야. 여자 얘네들 되게 친한 사이거든요. 멋있습니다. 호령의 추상과 같으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원이 울릴 정도였고, 그러면 그 위압감, 보국이 그 위험을 보고 겁을 내 가옥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 상황이에요. 묘사가 잘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이제 장기전은 워낙 유명한 대목입니다.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않아 인물 1 장기, 인물 2가 둘이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해도 되나? 암컷입니다. 이게 인물화가 된 거라서 여자라고 해야 될 거 맞는데 암컷이라고 말은 좀 그시기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둘 다 공통점 여자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아이고 장기라는 고동을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때 12장만 펼쳐들고 꼬박꼬박 고개 좋아 쭈쭈쭈 들어가서 반나절 뿌리고 후딱 먹으니 뒤졌죠. 왜? 먹으면 안 되는 곳에 갔으니까. 까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런 건가 다 할 줄 몰랐는가? 남자로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배가 하고 개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한다. 뭐다? 좀 들어보지 그랬냐 이가샤. 까투리 고독 벌쩍 쉬면 상하편 여자가 발에 자리먹이 불어놓고 왜? 내 남편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 죽어가게 되어 있어. 뒹굴뒹굴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앉아 자기 볼을 뜯어내며 애통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 야 붕성지통이야. 내 지아비가 돌아가셨어. 극진하니 애가 왜 이렇게 많냐. 아들이 9 딸이 12. 야 씨 21명을 키우네. 저는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압니다. 번니님들도 불쌍다 은둔하며 주문해 곡하니 가련 공산 낭만의 울음소리 뿐이로다. 내 남편이 사라졌다. 내 남편이 라면서 끝나요. 우월한 지인은 기억만 있죠. 니은은 없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비판한다? 뭐 기억의 입장에서 볼만하죠. 근데 니은은 옹호하고 있지 않죠. 기억이 갈등 상황을 타게 하는데 적극적이죠. 왜? 야 장난 아니야? 이런 느낌. 니은은 어떡해. 상대적이죠, 상당히. 자, 근데 기억은 호의적 물음표가 뜹니다. 왜? 모르겠어요. 강압에 의한 것이니까. 근데 니은의 적대적인 반응은 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끝나죠. 그래서 문학의 문제의 수준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어법만 팠던 학생들한테는 이게 분명히 시간 조절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식이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능은 사고를 요구해요. 글을 읽고 문제를 판단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뒷장에 있는 문제를 보면 알다시피 추론형 문제 거기에 좀 강조 드릴 거거든요. 11월 16은 빨리 끝내죠. 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없고요. 되뇌다, 헤매다, 매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끼다랑 같은 말로 끼다는 끼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다음에 한자는 대비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문제 유형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다른 문제는 제가 한자 시험을 봤거든요. 한자 시험에서 직업군과 관련된 내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빈칸 뚫어져 있었죠, 그때. 그래서 보통 문제 유형은 이 사자를 잘 쓸 수 있는가의 문제였고 여기 선비사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 4번 유형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자는요. 그래서 한자는 그나마 가장 평등하다. 글을 잘 읽던 글을 잘 못 읽던 가장 평등한 문제 되겠습니다. 이번엔 17번 독서로 가죠. 아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그래도 독서니까 범주도 잡아드릴 거고요. 잘 보러 가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이래. 결과물 정해져 있네요. 르네상스가 일어날 거고요. 왜 이게 일어났냐? 원인이 많아. 근데 이거를 의학사의 관점으로 볼 거고요.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이 바로 뭐다? 베스트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대. 왜지? 진짜 흥미롭네요. 베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켰어. 사회 경제 구조가 급변하게 되었지. 진짜 많이 죽었어요. 내가 저 때 그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묘사 중에 하나가 오늘 내 이웃이 내일이면 없어요. 죽었어요. 오늘의 내 아들과 딸들이 내일이면 죽어 있어. 시체가 질비되어 있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때를 묘사한 영화가 예술 영화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 죽어 있어. 이게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랑 달리 있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무덤을 따로 만들고 애초에 그런 공동묘지 저 멀리 둬두는 이유는 현실에서 죽음을 가까이 두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 살아있는 것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패스트는 주변에 다 죽음이야. 그러면 이거 없잖아,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급변 바뀔 거고 사람들 재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죠. 야, 권위자들아, 니들이 빨리 이거 해결해라. 예,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
왜 이걸 예측 못했냐? 패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왜 착한 자도 죽어야 되냐? 그래서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신은 절대적이었죠. 자, 다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요.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있는 광경이 익숙해. 그럼 변화되어 있는 과정 스타트죠. 인간의 유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점 옅어져. 이게 그 다음.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후관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다음. 장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새롭게 서열하기 시작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문단이 시작했어요. 자, 지문이 두 번째 문단 들어간다. 그럼 뭐다? 문제풀로 들어간다.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 100% 패스트를 달리 표현한 거죠. 전염병이라고. 패스트로 인해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과 권위를 약화시켰죠.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까지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글이 길죠? 중간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재평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러 갈아야 되고,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확인하러 이제 마저 보러 가죠.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세 번째 거 X가 나오네요. 예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에서 벌어졌으니까. 이에 따라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 안에, 복종 안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발달돼. 그래서 철학과 미학이 매우 발달됩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포착.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됐지. 얘 때문에 언어가 재발견된 거 아니에요.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 인체에 대한 관심이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확인. 기존의 의학적 전통, 어디 해부학적 지식이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댔잖아요.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내부 구조가 매우 궁금해요. 왜? 근육을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저도 미술할 때 해부학했어요. 인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장기 위치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왜? 이게 바스트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움직이는 것, 이런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삼가 사용. 자,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들보다 다른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정답 몇 번? 3번으로 끝냈죠. 이건 독해가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이제 18번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개거든요. 자, 1번 교언 영색 쓰시고요. 언행일치 쓰세요. 선생님 전 몰랐는데요. 이러시면 공부하세요. 저는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게 있다. 필요한 공부는 한다예요. 다음에 가다망설. 주사 김정희의 세안호는 글씨를 쓰다 남은 먹을 버리기 아까워 그린 듯이 갈필에 거친 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대. 그래,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정말 큰 기교는 겉으로 보기는 언제나 서툴러 보이는 법. 그러나 대가의 덤덤하도 툭 던지는 한마디. 촌철살인이죠. 아첨하는 내용 없고요.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 없고요.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내용 아니니까 정답 2번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와 20이에요. 별표. 추로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명제에 대해서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논리실증주의자는요. 2018년도 수능에 나와 있던 내용. 그리고 거기에 검증 원리도 나와 있던 내용. 놀랬습니다. 명제에 대한 검증 논리는 논리학에 해당하고요. 20번은 명제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 포함관계를 보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시간이 모자라면 포기하고 싶은 유형 중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가시죠.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소문자 잊어올 거예요. 왜? 큰 범주, 작은 범주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과학이 돼요.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다 유의미해야 돼요. 자, 지금 과학이란 범주를 뒀어요. 거기에 있는 건 유의미하게 이렇게 한정을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이번에는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이라 뒀는데 과학을 필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문장을 기준으로 뒀거든요. 여기. 그럼 제가 두 번째는 유의미한 문장을 둘게요. 그리고 이건 뭐가 필요하다? 검증 원리라는 걸 볼리는 것을 제안했대요. 그러면 검증 원리를 다른 말로 제안했죠. 수능식이에요, 이거. 과거에는요, 명제식으로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 검증 원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식으로 되어 있겠죠.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것은 무의미. 유의미하지 않는다. 둘 다 건드려. 그러면 검증 원리에 대해서 독해를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검증 원리 중에 유의미로 두는 게 있고 유의미로 두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유의미가 뭔데? 경험을 통해야 되고요. 참이나 거짓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죄다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줬어요.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라는 것과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게? 라는 문장 하나요. 강화는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래 설명해 줄 거거든요. 수능식 예시 문제예요. 원리와 예시. 자, 이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경험에 맞추어 유의미한 문제를 골라보자.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따위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고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고 참도 되고 거짓도 되겠죠. 어쨌든 유의미할 거예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는 검증할 수 있네요. 유의미한 문장이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가를 정확히 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유의미한 쪽은 예시를 가로 뺄 거고요. 자, 그럼 나는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한정할 수 있나요? 절대자를 경험할 수 있나요? 논리 실증주의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해버려요. 자, 아니다. 나는 그딴 게 없다. 경험도 못한다. 그러면 검증도 할 수 없다. 과학에서는 그딴 건 뭐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포함관계 문제를 물어버려요. 자, 과학에 있는 것들은 죄다 유의미해. 그럼 무의미한 문장은요?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닌 것만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차 범주고요. 수많은 무의미한 문장이 있어. 애초에 과학인 게 있어요? 아니죠. 과학이 아니죠. 부정 잘했으니까 정답인 거고. 그럼 이제부터 2번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집중해보죠. 자, 논리 실증주의자들한테 유의미한 게 과학의 문장들만입니까? 아니요. 검증 원리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는 문장이면 다 됩니까? 그런 것들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이 틀렸어요. 범위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이 3번. 이건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경험은 안 됩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나중에 경험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유의미 문장, 나중에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 영원히 그럴 수 없는 것.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렸냐? 검증 원리에 따르면 미출적 거짓은 참과 거짓을 갈랐다는 소리니까 무의미 쪽이 아니 유의미로 풀어야 되겠죠. 진짜 놀랬어요. 19번 문제. 왜? 시간이 모자르면 판단 불가능입니다. 명제 문제는 아무리 숙련된 훈련자라 할지라도 추론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두 문단 정도면 하자. 실력을 키우자. 라고 강조할 수 있는 기반 됐고요. 이번에 이제 20번을 볼 거예요. 컴퓨터에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제제 뭐다? 컴퓨터 씁시다.
이 사람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뭘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컴퓨터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 되니 끊고요. 스타트. 다양한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 속성도에 따라 밑줄자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그래, 알았다. 여기까지 무리 없어요.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한다. 무리 없어요.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까지 무리 없어요. 근데 즉 다음의 내용 밑줄자 별표.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다. 얘가 얘 꿀 때렸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스템 자유의지가 있을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결정론적 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갖냐 안 갖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 나왔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 고정. 그러면 이제 결정론적 법칙을 연결시킬게요. 결과는 하나. 다시 말해, 이꼴. 측이랑 똑같아요. 이런 시스템은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only 연결. 선택지 몇 개? 한 개. 잡아내죠?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지는 건 영입할 수 없죠. 왜? 자유의지는 선택지가 한 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미 부정해야겠네요. 다음,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한번 부정시켜버리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아요. 중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거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자유의지니까요.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은 도덕적 귀속도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부정이 됐으니 뭡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래 내용을 추론하러 가야 돼요. 자, 컴퓨터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아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죠. 그쵸? 첫 번째 조건을 부정시키고 두 번째도 부정이니까 맞는 표현. 다음 계속 가요. 만약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그럼 자유의지를 그대로 따라와야겠지. 그럼 뭐다? 결정론적 법칙을 말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럼 이건 조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도 갖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이건 뭡니까? 결정론 법칙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죠. 왜? 선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아래 거 보지 마세요. 이런 선택지 기문은 훈련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아래 거 보면 순간 망해요. 왜? 조합이잖아요. 기억니은, 디귿.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거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래. 이걸 뭡니까? 결정론적 법칙에 따른 컴퓨터. 뭐라고 했죠? 자유의지 가지지 않는다까지 퍼펙트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4번 정답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해설을 이렇게 깊게 해야 된 이유가 작년에도 수능식 그렇게 강조했어. 재작년에 강조했어. 근데 나는 뭘 봤냐면 지방직 7급 20번 문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2022년 작년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 문제 바뀌고 있다. 피셋이 계속 강조가 되는 이 바닥에서 9급은 안 건들 일이 없다. 독서 열심히 해라. 독서 추론 열심히 해라. 추론은 정말 잘 안 는다. 범주에 대한 훈련을 해야 얻어가는 거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연습해라. 그리고 나왔습니다. 9급에서. 여러분 이제는 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어법 당연히 해야 되죠. 문법 당연히 해야 되죠. 왜? 모든 상위권 애들 다 할 줄 아는 내용이라서 다 같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건데 다 하니까 그래요. 어휘 일부 해야겠죠. 근데 어휘는 평등해요. 왜?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뭐 문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독서가 어려워졌으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한테 1번부터 20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저 이제 마지막 끝인사 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꼭 결과는 좋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꼭 앞으로 나아가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